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제 강의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도 무료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 경우 오류 발생 시 해결이 안 돼서 중도 포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사용되는 시작 코드와 완료 코드를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제공된 완료 코드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꼭 강의를 듣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교하는 것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에서 제공되는 모든 소스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기재된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강의 영상은 기초와 심화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기초편은 이전 강의의 코드가 없어도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편은 현재 제 리액트 기초 강의에서 진행 중인 멤버 앱을 디벨롭하는 단계로 5강의 코드를 베이스로 합니다. 기초 예제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보며 실무에서 다루는 앱에 응용하실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응용편은 이전 강의에서 작성한 코드에 수정 작업을 해야 하므로 제 리액트 기초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셔야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는 리프팅 스테이트 업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럼 리프팅 스테이트 업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의 데이터 흐름은 단방향 하향식 데이터 구조를 가집니다.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자식 컴포넌트로의 데이터 전달만 가능한데요. 앱을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컴포넌트에 동시에 다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 회원 로그인 후에 로그인 상태 값을 모든 컴포넌트에서 같은 값으로 공유를 해야 로그인 상태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컴포넌트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로그인 상태 값을 가진 로그인 컴포넌트를 상위 컴포넌트로 설계할 경우 모든 하위 컴포넌트에 동일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의 흐름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사용자가 로그인 후 my order 컴포넌트의 order list B 컴포넌트로 이동하여 정보를 확인 후에 로그아웃을 할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오더 B 컴포넌트는 데이터 상태 값이 저장된 로그인 컴포넌트의 하위 컴포넌트입니다. 오더 B에서 로그인 상태 데이터를 펄스로 변경한 후에 어떻게 조상인 로그인 컴포넌트로 전달해야 할까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액트는 하향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며 단방향 통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로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로직을 처리하셔야 할 경우에 우리는 리프팅 스테이트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프팅 스테이트란 말 그대로 상태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뜻인데요. 컴포넌트에서 사용 중인 스테이트, 즉 상태 값을 상위 컴포넌트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리액트 앱 리팩토링 시에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니 이번 강좌를 통해서 반드시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초 예제를 진행해 볼까요? 기초 단계에서는 리액트로 아코디언 UI를 제작해 볼 것인데요. 리액트 앱을 새로 설치하시거나 혹은 리액트 테스트 앱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주십시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여 리액트 테스트 앱에 코딩을 할 것인데요. 리액트 앱의 src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전 강의에서 코딩했던 불필요한 컴포넌트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src 폴더 하위에 파일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컴포넌트의 역할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src 폴더 하위에 있는 파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리액트 앱을 새로 설치하셨다면 지금 단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src 폴더 하위에 새 폴더를 만들고 폴더의 이름을 테스트로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전 강의에서 작업했던 여러 컴포넌트들을 테스트 폴더 하위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스.js부터 comp.aa 파일까지 전부 테스트 폴더로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member.js도 picture.js도 전부 테스트 폴더 하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폴더 하위에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을 이동시킨 후에 지금 작업할 폴더를 생성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6강이기 때문에요. 폴더의 이름을 숫자 6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테스트 폴더 하위에 새 폴더를 생성하시고 숫자 6이라는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작업할 기초 예제는 6번 폴더 하위에 파일들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이라는 컴포넌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아코디언 그리고 패널이라는 컴포넌트 파일도 생성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컴포넌트의 데이터 흐름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타일은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코디언 JS를 여시고 아코디언 컴포넌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아코디언 컴포넌트는 함수형 컴포넌트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선언적이나 표현식 중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여 표현식 함수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익스포트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함수가 컴포넌트로 동작을 하려면 함수 이름 앞단어를 대문자로 지정하셔야 되며 return 의 값을 반드시 UI 요소로 작성해 주셔야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턴에 div를 만들고요. 아코디언이라는 글자를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윗줄로 이동하셔서 사용할 패널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컴포넌트의 div 태그 사이에 패널 컴포넌트를 적용합니다. 뒤에 슬래시를 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싱글 태그로 완성이 되죠. 자, 이제 패널 컴포넌트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패널 컴포넌트 파일을 열어주시고 컴포넌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자, 이제는 index.js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현재 index.js에는 앱 컴포넌트를 렌더하는 로직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코디언 컴포넌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코디언 컴포넌트를 임포트 해야겠죠. 그리고 렌더 함수 내부로 들어가셔서 앱 컴포넌트를 렌더하는 부분은 주석 열어주시고요. 아코디언 컴포넌트를 렌더하겠습니다. 그 후 커서를 터미널 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npm start를 입력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화면을 보면 아코디언 컴포넌트와 패널 컴포넌트가 렌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 컴포넌트로 이동하여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이라는 글자는 삭제하시고 이 자리에 h2 태그로 타이틀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패널 컴포넌트에는 프롭으로 타이틀과 컨텐츠를 전달할 것인데요. 현재 패널 컴포넌트가 단일 태그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고 닫는 태그로 수정하겠습니다. 패널 컴포넌트 태그 사이로 커서를 이동하셔서 lorem이라는 문자를 입력하신 후 탭키를 누르시면 더미 텍스트가 자동 완성됩니다. 자, 이것은 패널 컴포넌트의 컨텐츠로 전달될 것이고요. 자, 이제 패널 컴포넌트의 여는 태그 사이로 이동하여 프롭을 전달하겠습니다. 패널 1이라고 타이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에도 숫자 1을 이렇게 많이 써서 이 컨텐츠는 패널 1의 컨텐츠라는 표시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후 완성한 패널 컴포넌트를 블럭으로 지정하시고 하나 더 복사해 주세요. 두 번째 패널의 컨텐츠는 숫자 2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패널 컴포넌트로 이동하여 아코디언이 전달하는 프롭을 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패널 컴포넌트의 소괄호 안에 프롭을 받을 수 있도록 4개 변수를 넣어주시고요. 리턴문 뒤에 소괄호를 추가한 다음 h3 태그로 props에 전달 받고 있는 타이틀을 넣겠습니다. 최상위 요소는
하나이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태그를 선택하신 후에 섹션 태그로 랩핑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패널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타이틀 다음에 요소에 사이에 props.children 그러면 화면에 이제 패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콘솔 로그로 props의 자료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에서 반환된 값의 형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를 살펴보시면 props의 반환 값이 객체 형태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패널 컴포넌트에서 props의 객체 값을 디스트럭처링 문법을 사용하여 한 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트럭처링이란 객체나 배열의 값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입니다. 혹시 생소하신 분들은 일단 따라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널 컴포넌트의 프롭을 전달받고 있는 매개 변수 자리로 이동하여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props라는 속성으로 타이틀과 children이라는 키가 반환되는 것이 콘솔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props를 삭제하고 객체 리터럴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타이틀 children 이라는 키를 바로 작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디스트럭처링을 사용하게 되면 객체나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바로 꺼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props.title이 아니고 그냥 타이틀, children도 마찬가지로 상위의 prop을 삭제합니다. 이제 저장하시면 화면이 이상 없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널은 처음에 안 보이다가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버튼 태그를 추가할까요? 더보기 라는 글씨를 넣겠습니다. 이제 컨텐츠를 버튼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숨길 것입니다. 버튼 클릭 시 컴포넌트의 컨텐츠 일부를 화면에 표시 혹은 비표시하는 것은 컴포넌트의 렌더 상태, 쉽게 말해서 현재 출력되고 있는 모양을 표시 혹은 비표시하는 것이므로 컴포넌트의 상태를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컴포넌트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use state 훅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use state 훅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패널 컴포넌트의 제일 위쪽 라인으로 이동하셔서 빈 줄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임포트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함수의 바디 내부에 작성을 할 것인데요. 리턴문 윗줄에 상태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 use state 함수로 초기화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active와 set active로 하겠습니다. use state를 할당하고요. 변수를 active와 set active로 초기화합니다. use state 함수 내에 어떠한 인자를 전달하면 그 값은 액티브의 초기 값으로 할당되게 되는데요. 초기 값으로 펄스를 넣겠습니다. 이 값은 불린으로 따옴표 안에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콘솔 창으로 액티브와 set 액티브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의 반환 값을 보시면 active라는 변수에는 펄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set active라는 변수에는 함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값들은 use state라는 함수에서 반환해주는 값으로 active의 값을 변경할 때 set active 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use state라는 이 훅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 set active는 함수형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set active 함수는 active의 값을 변경해주는 전용 함수입니다. active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해야 할 때는 반드시 set active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패널을 변수 액티브의 값에 따라 렌더링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컴포넌트의 조건부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다루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별도의 강의로 좀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으로 이번에는 간단히 코딩만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조건문을 활용하여 액티브 변수의 값이 펄스라면 div 태그를 비표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턴문 내부에는 JSX 문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JSX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려면 중괄호로 묶은 후에 괄호 안에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3학년산자로 조건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3학년산자는 항을 3개 가지는 연산자로 간단한 조건문을 작성하시기 좋은 연산자이고요. 물음표 기준으로 해서 좌항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액티브라는 변수의 값이 펄스인지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자, 해당 조건이 true이면 할 일은 콜론 기준으로 해서 좌항에 작성하시는데요. 액티브가 펄스일 때는 버튼을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잘라서 좌항에 넣으시고요. 액티브의 값이 펄스가 아닐 경우에 할 일은 div를 출력할 것인데요. div를 잘라서 콜론에 우항에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이제 화면에 지금 액티브의 값이 펄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true라서요. 버튼이 출력되고요. 패널 내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버튼 태그를 클릭했을 경우에 액티브의 변수 값을 true로 변경하는 코드를 추가하여 div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셨나요? 간단한 문장이므로 버튼 태그 내에 바로 이벤트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온 클릭 시에 할 일을 중괄호 내에 작성합니다. 화살표 함수로 쓰겠습니다. 클릭 시에 할 일은 set active 함수로 true를 전달하는 것을 실행시킬 것이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패널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작 코드였는데요. 이제 상태값을 끌어올리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코디언 컴포넌트에서 패널 컴포넌트로 액티브와 온 액티브의 프롭에 값을 담아서 전달합니다. 액티브에는 초기 값으로 펄스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가, 온 액티브에는 액티브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함수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패널 컴포넌트에서는 두 개의 값 중 액티브의 값이 펄스인지를 확인해서 이것이 참일 경우 버튼을 렌더하고요. 거짓일 경우 div 태그를 렌더합니다. 버튼 요소에 클릭이 발생할 경우에 온 액티브 포인트에 들어있는 set 액티브 함수가 호출되면서 부모 요소의 set 액티브 함수로 true 값을 넘겨주죠. set 액티브 함수는 액티브의 값을 변경하는 전용 함수이고요. 이 단계에 의해서 액티브의 변수 값이 true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다시 패널에 전달되는 값들도 true로 변경이 되겠죠. 여기도 true. 액티브의 변수 값이 true로 변경되면서 조건이 이제 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바뀌고요. 거짓일 경우에는 div 태그를 렌더하기 때문에 화면에 버튼이 사라지고 패널에 컨텐츠가 렌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UI는 버튼을 클릭하면 둘 중에 하나의 패널만 표시하고 싶은데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개의 패널이 전부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개의 패널 모두 같은 액티브 변수의 값을 사용하고 있고 이벤트 발생 시 변수의 값은 모두 true로 변경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요. 패널을 각각 식별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아코디언 컴포넌트로 이동하여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use state의 초기 값을 숫자 0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액티브 프롭의 값을 조건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의 액티브 변수의 값이 0인지 비교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 패널은 액티브 변수의 값이 1과 같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변수는 true 혹은 false가 저장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액티브 변수의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패널에 true가 될 것입니다. 이제 on active prop의 set active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on active prop은요, true와 false 같은 불값이 아닌 각각의 패널의 인덱스 번호 역할을 할 0과 1을 할당하여 각각의 패널을 별도로 열어줄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합니다. 첫 번째 set active는 클릭 이벤트 발생 시에 숫자를 0으로 바꿀 거고요. 그러면
액티브의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true가 되겠죠. 또 두 번째 패널에서는 set active 함수의 숫자 1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액티브 변수의 값이 1로 변경되면서 두 번째 패널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실행 화면을 확인해 볼게요. 숫자 0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논리 자료형으로 판단될 경우 펄스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패널에 div가 확인되고요. 두 번째 패널을 더보기를 클릭하면 두 번째 패널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패널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첫 번째 패널만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항상 한 개만 오픈되어 있는 아코디언 UI를 제작해 봤습니다. 이 예제는 하위 컴포넌트의 상태를 상위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패널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아코디언 UI에 그대로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 개의 패널도 관리할 수 있도록 디벨롭 해보신다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